자, 우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자, 오픈텍 강의지만 나름대로 어떤 내 지역의 어떤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 해당 지역의 특징적인 설명들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어떤 원래 그 미리저금 어떤 다른 어떤 지역분들 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은 좀 따로 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모든 지역을 다 하나하나 골고루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원래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어떠니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을 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좀 진심입니다. 원래는 다 지역 구분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대신 선생님이 나중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지역별로 좀 있죠. 특징에 맞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선생님 단톡방을 통해서 많이 제공하고 또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좀 학생들이 좀 집중돼 있고 또 채용인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공정성의 어떤 선생님으로서 공정성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이제 그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어떤 이 지역별 단톡방을 돌아다니면서 저하고 용무소님하고 좀 자료라든가 각종 어떤 정보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점을 그리고 또 실전 코칭 시간이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된다면 실전 코칭 수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점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 자료 같은 것은 많이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역이 어디예요? 충남. 우리 학생은? 근데 두 분 다 졸업했어요. 고등학생 같네요. 아직 학교 졸업 안 했죠? 우리 학생 졸업 안 했죠? 했어요? 우리 학생 충남이에요? 우리 남학생 경북인가요? 우리 여학생은요? 대구에서 맞네. 대구에서 여기 살고 계시죠? 대구에서 올라온 건 아니시죠? 아, 겸사겸사해서 어이구 좋습니다. 자, 우리 남학생 어딘가요? 아, 전남. 우리 학생은 울산. 우리 학생은 전남 경남이요? 경남. 저 뒤에 남학생은 강원도. 다양한 지역에서 왔네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요. 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좀 지역별 단톡방에 좀 신경을 써드릴게요. 수도권만 너무 선생님도 고향이 사실 전남이에요. 선생님도 고향이 전남인데 지역 우리 단톡방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선생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그런 약속을 할게요. 자료라든가 이런 어떤 좋은 자료들은 좀 팍팍 제공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지방지 면접을 일기일회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보자 이렇게 정했어요. 일기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알 거예요. 한마디로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어떤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내야지 두 번, 세 번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짧게는 뭐 1년 이내 또 길게는 또 수년 동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온 만큼 정말로 어떤 면접도 하나의 필기시험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공무원의 어떤 꿈을 어떠니 실현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도 마무리를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안 듣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3시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 OT 개념이면서도 약간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마무리 잘해서 올해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반드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일회라는 말을 썼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인식이 지방직 면접은 다 성적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말이 사실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0%도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가직에 비해서 지방직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의 어떤 우수나 예를 들어 미흡의 비율이 사실 상대적으로 국가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그죠?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그것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또 미래가 그럴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어떠니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0명의 어떤 선발위원을 뽑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명 중에서 미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보세요. 물론 정배수 직렬 있잖아요. 전북 같은 경우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 전북이라든가 뭐 강원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북이라든가 경북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경남도 좀 그렇습니다. 경남은 좀 아니지만 이런 직렬 같은 경우 뭐 일베에서 뽑는 직렬들이 있죠. 일베에서 뽑는 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은 없어요. 어떤 면접관한테 정말로 빰만 때리지 않으면 빰만 때리지 않으면 그리고 면접관에 할 때 어떠니 팬티빨음으로 가지만 않으면 사실 최종 합격하는 것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딸치진 않죠. 사실 강원도라든가 전북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한마디로 선발인원하고 어떠니 똑같이 뽑는 지역을 우리가 보통 우리는 정배수 뽑는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런 지역 직렬 같은 경우 좀 더 편안하게 준비를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직렬 같은 경우는 적게는 1.1배수 많게는 1.3배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점수가 폐지가 됐죠. 조정 점수가 폐지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필기 어떤 선발 인원이 함께 보통 1배수 컷이 있고 여러분들 1배수 컷이 궁금하잖아요. 1배수 컷에 있는 사람들 있고 1배수 내가 1배수 안에 드냐 안 드느냐 항상 여러분들 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1배수 밖에 있느냐 그런 점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조정 점수가 폐지가 돼가지고 필기 선발 인원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다 보니까 필기 선발인원이 평소 내가 우리 지역까지 1.3배수를 뽑았는데 1.4배수가 될 수 있고 또 1.2배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겠죠. 인사처에서 인사과에서 결정을 하겠죠. 올해는 필합 인원수가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그것도 지역마다 직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무조건 100% 성적순을 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100명의 선발을 1등부터 그냥 100명만 뽑으면 되죠. 굳이 1.1배수를 뽑고 1.2배수를 뽑고 1.3배수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냥 강원도나 전북처럼 혹은 또 경북처럼 그냥 예를 들면은 정배수 선발인으로만 뽑으면 되죠. 근데 굳이 왜 1.3배수를 뽑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1.3배수 어떤 정배수가 아닌 신일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우수나 미입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드러나지가 않죠 많이.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대부분 인식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직은 무조건 성적순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 말이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00% 맞는 말도 아니지만 100% 틀린 말도 아니다고 말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만큼 지방직은 우수받기 힘들고 미입받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100명 선발 중에서 우수가 1명이 나올지 2명이 나올지 3명이 나올지 4명이 나올지 5명이 나올지 알 수가 없겠죠? 반대로 미입도 1명이 나올지 2명이 나올지 3명이 나올지 4명이 나올지 5명이 나올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0명 중에 내가 3명이 미입에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어디 가서 나 미입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죠. 가끔씩 미입 맞고 여러분 내가 성적이 좋은데 떨어졌다. 가끔씩 어떤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 카페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이제 인증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듣는 것이죠.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미입 맞고 떨어졌다고 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버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우수도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적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지만은 우리는 미흡도 있고 우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 점을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통계일 뿐이고 또 우리가 올해는 또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비록 어떤 내가 합격한 지역에서 미입에서 한 명 정도가 나온다 가정하더라도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러겠죠? 당연히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나의 어떤 면접도 필기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더더욱더 더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면접에서 어쨌든 간에 보통만 맞으면 최종 합격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죠. 자,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강의를, 우리가 호랑이도 있잖아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성적이 좋은 사람들도 오히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기간을 끝내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올해 끝내라 그 말이죠. 반대로 있잖아요. 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직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우수 받는 것이 미입 받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일반적으로. 좀 더 설명할 텐데. 그래서 우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들이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대부분 아빠 엄마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사기업 면접하고 달라요. 보통 면접 평가를 우리가 상중하 표시를 하잖아요. 5가지 항목에다가. 그런데 보통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평가를 할 때 중상을 많이 줍니다. 하를 많이 주진 않아요. 거의 안 줍니다. 잘 안 주죠. 하를 만약에 주게 된다면 미입의 어떤 평가 요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어떤 뭡니까 대신 중상을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래 면접관이 나중에 합의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면접관이 어떤 중을 4개 줬고 B라는 사람들도 중을 4개 줬어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의외로 공직관도 돼 있고 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러더라.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격 우수를 한번 줘보죠. 어떻게 생각?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우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똑같은 항목에 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죠. 이 학생은 보니까 어떤 공무원의 정신 자세 강항목에서 면접관 두 분이서 하하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입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죠. 이 학생 어쩔까요? 그래도 아까 들어보니까 이런 공무원의 정신 자세 파트에서는 좀 미흡했지만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통으로 평점을 가져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보통으로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수 받는 것보다 미입 받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지방직이에요. 국가직은 좀 다릅니다. 국가직은 좀 면접 평가에 있어서 약간 냉정한 편이죠. 지방직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정의도 많아요. 냉정히 말하자면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유행이라는 건 없어요. 면접이라는 것은 우수는 분명히 미입보다는 많이 나와요. 저는 선생님의 해년마다 그런 사례를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수는 나오는데 유행은 없어요. 아마 유행이라는 건 정말 대충 해서 우수만데 절대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회가 오는 것이지 대충 준비해서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일배수 바뀌는 사람들은 면접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성적이 나쁜데 대충 준비하지. 책만 한 권 사서 보고 가지.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해볼 때까지 해볼 거야. 정말 앞으로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자에서 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후자에서. 그래서 일배수 바뀔지라도 반드시 기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비록 기회의 비율이 적긴 하지만 그 기회가 원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방직 같은 경우는 안일하게 생각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다면 그만큼 차별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일베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노력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공무원은 관운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실제로 관운이 필요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예를 들면은 어떤 관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그 상반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간호직 있잖아요. 간호직 같은 경우는 따로 채용을 시험 봤잖아요. 어쩐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도는 좀 특이합니다. 경기도 평택 있죠. 경기도 평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호직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재면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재면접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6명인가 5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명이라 갑시다. 올해죠. 올해. 당장 있었던 올해인데 6명인데 어제 6명이 재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명이 미입으로 재면접을 봐요. 경기도는 특이해요. 면접이 좀 은근히 셉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러니까 재면접으로 미입으로 5명이 보고 우수로 1명이 재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수라는 것은 일배수 바뀌었어요. 이제 그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자였어요. 선생님 개인톡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커트라인이에요. 필기컷 라인. 그잖아요. 그럼 우수밖에 답이 없죠. 결국은 재면접까지 갔어요. 경기도는 특이하게 시군에 따라서 우수를 다른 지역은 안 그러거든요. 경기도는 이상한 제도죠. 우수를 받아도 재면접을 보고 미입을 받아도 재면접을. 미입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런 취지에서. 우수를 재면접 보는 것은 좀 이상한 제도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면접을 봤죠. 그래서 두 번 다 재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을 했어요. 여학생인데, 그렇죠? 실제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재면접 통보가 가지고 국가직 면접 강의를 하는데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실전 코칭을 했어요. 선생님이 실전 코칭을 해주고 학생들이 선생님 제자들에 싹 있었죠.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우수 줄래요? 어떤 미입 줄래요?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우수로 손을 들었어요. 우수로 재면접을 본 것이 확실히 맞죠. 선생님 재면접을 보면은 선생님 한 번 더 코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 때도 우수를 받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이 뭐냐면 그렇게 공무원이 간운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 분 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분도 평택이에요. 선생님 제자예요. 걔는 커트라인이었어요. 걔도 필기컷. 더군다나 재면접도 없었어요. 재면접도 없었다는 얘기. 그러면 보통으로 떨어지게 됐죠. 무조건. 일변수 바뀌었으니까. 커트라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택이 6명 중 5명이 미입을 받죠. 이 미입 5명 중에서 4명인가 5명이 미입도 또 맞고 또 미입을 또 맞은 거예요. 걔들이 탈락해 본 거죠. 그래서 걔는 필기 꼴등했는데 고득점자가 미흡자가 많아지고 걔가 떨어져 버리니까 걔들이 그 학생이 예를 들면은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잖아요. 그것이 간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고 그냥 재면접도 없어서 저는 무조건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합격자 통보가 온 거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간운이 제가 있었던 것 같다. 나름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운이 어떤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이런 어떤 간운 때문에 바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그러겠지. 그런 것은 아니다. 공무원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돼. 미래지향적이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선생님 생각에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것이죠.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정점수 폐지로 인하는 동점자 결정 기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예를 들면 보세요. 선발인원이 80명이라는 이야기죠. 선발인은 80명이에요. 자, 선발 인원이 8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80명 이렇게 이게 이제 애초 선발 인원이죠. 선발 인원이 80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조정 점수가 폐지가 됐죠. 조정 점수가 있었을 때는 소수점으로 똑똑똑 해가지고 1등부터 80등까지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필기컷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어떤 뭡니까 1.2배수를 뽑는다. 그러면은 1.2배수면 86, 96명이죠. 96명이 1.2배수일 때죠. 1.2배수라고 가정하면요. 만약에 1.3배수라고 가정하면 몇 명입니까? 8, 3, 24, 104명이죠. 네. 그렇죠. 104명이 1.3배수일 때는 104명, 1.2배수일 때는 96명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또 1.1배수일 수도 있으면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조정 점수가 있었을 때는 소수점으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1등부터 1.2배수를 뽑더라도 다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3배수를 뽑더라도 순서가 다 정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부터는 조정 점수가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동점자가 무지하게 많아지겠죠.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동점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80명의 선발인원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동점자가 예를 들면은 어떤 뭡니까? 예를 들면은 1배수 컷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1배수 컷이잖아요. 1배수 하나 드냐 안 드냐 맨날 그것만 여러분들 걱정하잖아요. 아, 딱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 남학생 충남 그래 안 그래? 하기야 나는 성적이 좋다 그 말이고 뭐. 그러니까 나 별로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지. 우리 학생도 성적이 좋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지. 그래 잘났어요. 하지만 카트라인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1배수 안에 들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잖아요. 자, 그것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80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동점자가 예를 들면은 그냥 10명이라 가정해 봅시다. 10명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1배수 컷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있겠죠. 예를 들면은 70 예를 들면 2등부터 72등부터 82등까지 81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것도 1배수 컷이죠. 그럼 82등부터는 1배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일배수에 걸친 거. 80명이 정원이니까 일배수에 걸친 것이 되는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보통 맞아도 한 명 초과해도 되게 괜찮잖아요. 전부 다 깨게도. 미인만 맞으면 다 깨기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80등부터 89등까지가 될 수도 있겠죠. 10명이 초과되면. 이것도 일배수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도 일배수고 이것도 일배수예요. 그런데 이때는 산발이론이 결과적으로 89명이 돼버리죠. 그러면 80명보다 9명이 더 늘어난 거고 여기서는 1명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여기서는 89명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것도 일배수 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어떤 일배수 컷이 있었을 때는 예를 들면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예, 이런 일배수 산발이론 대비 일배수 컷에 걸려있을 때는 규정상 면접에서 보통만 맞으면 최종 합격하는 것이 미흡은 탈락이 조건군. 보통만 맞으면 최종 합격하는 것이 규정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대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직렬이 행정직렬이다 그러면 동점자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동점자가 50명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또 이런 경우에 이것이 A한이고 이것이 B한인데 B한이 걸려버려. 예를 들면 행정직 같은 200명을 뽑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동점자가 50명이 나왔어. 동점자가. 그러면은 동점자가 200등부터 249등까지. 산발인원은 200명인데 200등부터 240등까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일배수 컷이야. 원래 규정에 의하면 이것도 보통만 맞으면 다 최종 합격이에요. 그런데 산발인원이 너무 많아버리면 사실 이제 국가직 인자 오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국가직 결과를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국가직에는 직렬별로 동점자가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점자 때문에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1.7배수인 뽑았어요. 그러니까 필기컷하고 똑같아요. 일배수컷하고 똑같아요. 과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가직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산발인원을 어느 정도 맞췄냐? 아니면 전부 다 합격을 시켰냐? 예,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국가직은 이제 우수라든가 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방계가 높기 때문에 그걸로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선생님도 사뭇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50명을 또 그러면 선발인원에 거의 49명을 더 초과해야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양성평등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직렬에 따라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과연 예산이 그 정도로 마련돼 있겠냐? 공무원을 뽑는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장에 또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또 계속해서 그들한테 일도 안 시키고 계속 기다려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규정은 보통만 맞으면 최종 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동점자. 근데 보통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2명을 뽑는데 자, 소수직렬이죠. 소수직렬이 있어요. 소수직렬은 더 심각하죠. 예를 들면 2명이 선발이에요. 2명이 선발 인원이에요. 2명이. 그런데 예를 들면은 6명이 필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등이 있고 2등이 5명이에요. 5명. 그럴 수 있겠죠. 1등이 1명이고 2등이 5명일 수 있어요. 아니면 1등부터 예를 들면은 뭐죠? 1등부터 예를 들면 6등까지가 다 동점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6명을 뽑았는데 1등부터 6등까지가 6명이 될 수 있고 1등이 예를 들면은 1명이고 2등이 5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규정상 이것도 예를 들면은 보통만 맞으면 면접에서 미인만 없으면 전부 다 최종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산발인원들이 무려 몇 배를 더 뽑은 거죠? 3배를 더 뽑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3배를 더 뽑은 거죠? 그죠? 그죠? 그런 것도 생겨요. 그런데 과연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죠? 다 전부 합격시키는 게 맞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해요. 예를 들면 산발인원에 대비해서 너무 과다할 경우 자체적으로 좀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규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선발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질 경우에는 지자 자체적으로 뭔가 회의를 통해서 뭔가 내부 어떤 재량이죠, 재량. 해당 지자체 재량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점자들은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또 어떨 것이냐. 이것도 과연 예를 들면 원래 규정은 보통 맞으면 최종 합격이 이렇게 선발을 과다하게 초과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에 우리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선생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규정은 선생님은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국가적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가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지만 일베에서 컷에 걸려 있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규정도 아니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들도 합격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합격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 보통만 맞으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2등부 다 보통을 맞았다면 6명이 다 모두 최종 합격했으면 선생님도 그렇게 바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해당 지자체의 어떤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대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1등이 1명이고 2등이 5명이에요. 근데 2등 중에서 우수가 1명이 나와버렸어요. 우수가. 그럴 수 있겠죠. 우수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종 합격. 미입이면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럼 우수가 1명이 나와버렸어요. 2등에서. 그럼 당연히 우수는 무조건 합격이죠. 그죠? 그러면은 1등이 나머지는 보통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1등 합격하고 이 5명 중에서 1명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4명이 어떻게 되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선발인원이 맞춰져 버리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연습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규정은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있는 일베수 컷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베수 컷 같다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떠니 우리가 규정은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일베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베수 컷에 걸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해서 우수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아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왔다. 이해되지? 우리 학생 이해돼야 안 돼요? 쉽게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쉽게 설명해 줘야지. 이것이 규정이다라는 것을 그러면은 2페이지 봐보실게요. 우수가 아까 내가 선생님이 면접 시험 평점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연의 첫 번째 우수는 어떤 경우냐? 2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면접 시험위원 위상에 나와 있죠. 자, 우수라는 것은 위원회 가반수가 5개 평점 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를 말한다. 면접관의 지방직 같은 경우 어떤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어요. 2명일 경우. 2명이라는 것은 2명 다 상상 다 줘야 돼요. 그죠? 3명이면은 면접관 3명 과반이면 2명이죠. 2명이 상상 넣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상식적으로 상상 나오기 힘들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엄마 친구고 아빠 친구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상을 많이 주지 하를 많이 안 준다겠죠. 그러다 이제 가끔씩 중 4개, 상 5개예요. 그러면 안타깝게 중 하나 때문에 우승 흥맞은 거잖아요. 그 면접관끼리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저 학생은 안타깝네요. 저 학생은 이제 좀 그래도 어떠니 우수를 줘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중을 줬던 분이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이 학생한테는 기회를 더 주십시다. 그래갖고 중을 했더니 상으로 다시 평점해가지고 우수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합니다. 협의를 한번 면접관끼리. 그잖아요. 그래서 우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상을 많이 준다니까요. 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보통 예를 들면 우수를 준다. 성적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미흡 요소죠. 미흡 요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가반수가 평점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하로 평정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위에 보면 가나, 다라, 마 5가지 평점 요소가 있죠. 여기서 있잖아요. 면접관 가반수죠. 2명이면은 2명 다 예를 들면 5가지 항목 중에서 항목 상관없이 2개씩 하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가나가 어떤 A 면접관은 가나 하였다. 어떤 면접관 다라 하였다. 하 2개다. 그러면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이런 경우는 미흡으로 탈락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제일 위험하죠. 보시면 미흡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유연의 가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점 요소라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A 면접관도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에 하를 줬어요. 다른 것이 다 상이었어요. 반대로 또 B 면접관도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에 하를 줬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상 맞았어요. 똑같은 항목이죠. 똑같은 항목에 2개가 아니라 똑같은 항목에 예를 들면 하를 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미입이에요. 이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면접관 보는 눈은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보통 미입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항목에 면접관이 똑같이 하를 줬을 때가 두 면접관 2분 다
예를 들면 3명이 면접관이라면 가반수니까 2명이 하를 좀. 그러니까 3명 면접관이 보는 지역이 오히려 더 면접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명 다 동시에 화를 주고받다는 3명 중에서 2명이 똑같은 항목에 화를 줘버리면 탈락이니까. 그러겠죠. 그것이 확률적으로 좀 더 어떤 화를 주기가 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 경우가 사실 상당히 수험생들한테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균형 잡힌 공직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정 항목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직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인성 면접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 응용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전문지식 응용 능력 이런 것도 전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이슈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골고루 준비를. 그 다음에 여러분 태도 자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골고루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니?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면접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동점자 판단 기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 설명한 거예요.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티마 선생님의 조언이라고 적어져 있죠. 자,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죠? 네, 그 취지나 배경은 이해했죠. 단 한 명이 미입이 발생되더라도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면접도 하나의 필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수도 결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22년 동안 면접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만의 원칙이 있어요. 단 한 명의 미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 한 명이라도 예를 들면 어떤 우수를 더 맡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게 선생님 지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죠. 스티마 선생님의 빡세더라. 빡세다는 것이 별게 빡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충 면접 준비를 가르치진 않아요. 여러분의 자꾸 생각을 뭔가 유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게끔 유도시키고 그런 어떤 선생님은 면접 강의를 하죠. 그래야지만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단 1%도 미입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우수를 만든 방법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2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빡세게 여러분들한테 좀 지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실전 어떤 강의를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선생님 어떤 강의들도 국가직있죠. 한번 친구들이라든가 뭐 손해배가 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얘들 어떤 잡죠. 완전 얘들을 잡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잡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쉬고. 그렇죠? 그래서 왜 그것이 내가 나는 힘들어요. 나도 선생님 대충 하고 싶어요. 대충 지방교 대충 해도 예를 들면 합격이야. 그래 이것만 해. 대시간 강의하고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그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22년 동안의 선생님만의 강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은 항상 선생님이 즐겁게 하려고 해요. 내가 힘들면은 학생들이 어떤 따라오는 게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해보자라는 것을. 그리고 최소한 무술로 나온다면 미흡도 선생님 수업 들어서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수를 받더라도 거의 선생님 제자들밖에 없어요. 주변에 찾아보시면. 그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지 특이사항을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조별로 개인별로 질문 방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남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당일날 초편성이더래요. 그래서 보통 면접관들이 현직들도 있었고 외부에서 초빙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면접관이에요. 당일날 추첨을 합니다. 당일날 추첨하는 어떤 조 같은 경우는 현직이 3분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조 같은 경우는 일반 어떤 다른 외부에 초빙한 사람이 또 3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에 외부인이라는 것은 대학 교수도 되고 민간 어떤 전문가도 될 수가 있겠고 퇴직자 공무원도 될 수가 있겠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느닷없이 우리 조는 교수님이 확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는 교수님이 다 들어갔어. 그 다음 우리 조는 현직들만 들어갔어. 그러면은 질문 방향이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아무래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공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겠죠. 사회 이슈라든가 뭐 행정법 주로 교수님이라면 주로 행정법이라든가 행정학 교수님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행정학이나 행정법 이런 관련 질문들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깊이 있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직들이 들어가면 어쩌겠어요? 지역현안이라든가 공직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더 쉽고 어렵냐? 똑같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공 지식을 예를 들면 어렵게 생각하지. 이렇게 복불복이에요.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처럼 지방직 면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고 나면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해로 쓸데없는 것 공부할 게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직은 국가직 같은 경우는 면접 방향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딱딱 정의가 됐죠. 모든 직렬에 동일하게 5분 스피치, 공직같이 유추하고 거기에 대한 실천 방안 말해봐라.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형 과제, 면접 준비 과정에서 노력했던 경험들, 누가 더 많이 노력했느냐 그거죠. 세 번째는 상황형 과제, 상황형 제시형이죠. 아주 길게 네가 담당 주무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래? 그런 질문이죠.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세 파트가. 그런데 지방직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과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공직관도 준비해야 되죠. 인성 면접이란 건 대표적인 경험이잖아요. 경험도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방직이니까 당연히 지역 현안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전공, 행정법도 공부해, 행정학도 공부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공부해야 됐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돌발성, 이상한 또 돌발성 질문도 많이 있어요. 돌발성. 생각지도 못하는 질문도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이슈도 공부해야 되겠죠. 함께 공모를 은근히 할 것은 많아요. 은근히 할 것이 많은데 면접 보고 나면 나는 정말로 죽어라고 막 공직관 이런 거 준비 느닷없이 지역에 하나만 주구장창 물어봐버려. 그잖아.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방직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조의 편성에 대해 따라서 질문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물론 이제 지역별도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지방직은 복불복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취지로 말하는 것이지 무작정 주구장창 지역에 하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중도가 상대적으로 그쪽이 높다는 것이지 무작정 어떤 그쪽만 물어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비중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공직관의 인성 질문이 높아질 수 있고 예를 들면 전공 지식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 면접 시간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딱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오랫동안 면접관들도 사실 무섭겠죠.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면 어때? 빨리 면접 끝내고 가야지 이 생각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초 예상 시간보다 대전 같은 경우도 작년에가 더 됐습니까? 원래는 대전 같은 경우 15분을 봐야 돼요. 15분, 20분 정도로 봐야 되죠. 작년에 10분 1로 끝나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수나 미입이 별로 없었어요. 왜? 시간이 짧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의 평점이 대다수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자기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괜히 또 뉴스 타고 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시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켜지겠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면접 시간 원래 발표한 대로 면접 시간이 어느 정도 지켜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개인별 면접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 현안 문제는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역 현안을 공부하는 목적은 아까 선생님이 자기소개 지원동기 특강 이야기했죠. 들은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에요. 꼭 내일 예를 들면은 혹시 지금 지방직 학생들 중에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특강이라고 있죠. 그걸 선생님이 이전 시간 했어요. 꼭 한번 내일 인강 올라가니까 꼭 들어보세요. 왜 지역 현안은 애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면접 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지방직 면접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떤 정책 같은 거 공부하잖아. 이 정책 말해봐라. 저 정책 말해봐라. 또 요 정책도 말해봐라. 그런 질문 없어요. 가장 어떤 대표적인 어떤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한 가지 말해봐라. 한 가지 정도. 한 가지 말해봐. 대신 이제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합격했다. 그러면 경상남도면은 경상도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정책 한 가지, 내가 합격한 어떤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정책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전남도 마찬가지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한 가지만 정책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지방직과 도로 응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도로 정책 하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합격한 시군 정책 정도 하나 정도 준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개선하고 싶은 정책이죠. 보완하고 싶은 정책이죠. 그거 한 가지. 그러니까 기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에 그 정책을 개선 방안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정책 중에서 예를 들면은 개선 방안 보완할 점 하나 정도, 요 정도만 준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고 나서 딱 한 가지, 이것이 면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합격한 시군, 내가 합격한 지역이죠. 반드시 어떤 풀어야 할 어떤 당면한 과제, 함께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한 가지죠. 그것은 지방직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그죠? 청년 실업, 청년 외부로 유출되는 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 공부를 해보세요. 아니면 선생님 나중에 이권책에 나와요. 지역별로 아주 그 복사비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너무 많은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역별로 요약한 이권이 나와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충분하셔요. 대표적인 정책들은 다 수록돼 있으니까. 그잖아요. 가격도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천 원대, 4, 5천 원, 6천 원, 좀 양이 많으면 6천 원 그 정도 복사비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광범위 많은데 그것을 줄여주는 거, 중요한 정책들을 다 줄여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책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직에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것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있죠?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다 물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자라 우리 지역에. 그 다음에 또 내가 대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합격한 시군만의 문제. 내가 예를 들면 경북, 예를 들면 뭡니까? 예를 들면 고령에 지원했다. 고령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인구가 많아. 노인 인구. 그러면 당연히 노인 문제가 심각하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의 유유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분들 어떻게 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내가 합격한 시군만에 있죠. 시군만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징적인 문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몇 가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우리 어떤 지역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선생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경상남도지만은 내가 지원한 지역 같은 경우는 경남 예를 들면은 경북이 합시다. 경북인데 내가 지원한 지역은 안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도청에서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도의 문제점을 어떤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경북 안동 내가 지원한 안동시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동시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돼. 왜? 나는 안동시에서 근무할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그잖아요. 물론 두 가지 다 준비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 하지만 그것도 힘들면 최소한 어떤 내가 합격한 시군의 당면한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 방안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면접 때 활용할 것이 많아요. 활용할 때가 많아요. 묻지 않더라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예난을 공부해 놓으면 우리가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자 지방직 면접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냐 없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충남에 있잖아요. 애정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안전한 사람, 우리 충남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호한다 그래요. 실제 면접관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버려요. 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면접 질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답변들을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적어놓냐? 내가 합격한 지역에 애정이 듬뿍 드러나는 답변들을 많이 준비하자. 적으세요, 지금부터. 자, 적으세요. 적으시라고. 자, 이 사람들 볼펜도 가지고 죽으려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자, 받아. 자, 둘이 적어. 다 적으세요. 자, 선생님 뭐라고 했죠? 다 적으세요. 라이브 듣는 학생들 적으세요. 면접 준비 과정에서 내가 합격한 지역에 애정들이 듬뿍 드러나는 어떤 답변들을 많이 준비하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면접중에 항상 우리가 지역에 그리고 한 가지 밑에다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 예를 들면 내가 지역의 난을 공부했으면 바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거. 내가 지역의 난을 공부했으면 이렇게 애정이 드러나게 활용하시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쉽게 말해볼게요. 자, 우리 지역의 어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자, 우리 학생들 적으세요. 자, 좀 더 검사할 겁니다. 검사. 똑같이 검사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내가 합격한 시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그래 면접까지 이렇게 물어봐.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고령화 문제에 대한 어떤 생길 수도 문제점, 거기에 대해 해결 방안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방직이잖아. 네, 우리 고령시는요 현재 인구는 총 몇 명입니다.
그중에 노인 인구는 총 인구의 몇 퍼센트인 몇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어떤 대비책으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고령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거든요.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이 면접이야. 이것이 바로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고령화의 어떤 문제점의 해결 방안 이런 걸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공부를 했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 지역이, 그것이 바로 지역에 대한 애정이야. 애정이 듬뿍. 우리가 지역 현안을 공부하는 이유야. 일반적으로 사람들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합격한 시군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합격한 시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네가 면접관 A야, 네가 면접관 B야. 그냥 추상적으로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 사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고령화 문제의 현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 너희들이 면접관이야. 너희는 이 첫 번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주겠냐, 두 번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주겠냐? 너 같으면 두 번째 좋았어. 너는 두 번째, 봐봐봐. 똑같은 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라 그 말이야. 그잖아. 그잖아. 바로 그것이 문제야. 그잖아. 그것이 바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우리가 듬뿍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지역의 하나를 공부해서 면접 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이해는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재정자립도를 공부를 했어. 여러분 고민해봐봐. 우리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을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반드시 뭘 물어보겠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장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이고 자주 하는 질문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특히 전남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합격한 시군의 어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근데 쓸데없는 거, 현실적인 이야기 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말해봐.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 장기적인 어떤 목표인 것은 면접관한테 관심이 없어요. 고민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야. 우리 지역에 대학교를 유치해야 되더라.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더라. 그잖아.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 하지만, 그걸 면접관한테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기업들을 좀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기업들이 당연히 유치되면 예를 들면 각종 어떤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일자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상권도 많이 형성되고, 다양한 어떤 것들이 생겨서 도움이 된다. 분명히. 근데 어떤 기업을 어떤 유치시키기 힘들다. 네가 어떤 기업 유치 담당 주무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봐라.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공무원 현직 선배들이 맨날 그런 노력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현실성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죠. 좀 더 현실적이게 안 돼. 자, 나 같으면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지역에서요, 제가 30년째 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알려지지 않으니 문화관광지, 블루오션 있죠? 새로운 관광지를 블루오션화 시키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제가 아는데 어느 지역에는 정말로 어떤 너무너무 좋고,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해당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이 어디 지역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 문제점이 있어요. 교통편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서 일단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알려서 이렇게 점점 더 찾아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상권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지역의 어떤 경쟁이 다른 쪽으로 순환돼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그것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야.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지. 아니면은 우리 지역은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청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청년들이 요즘에 귀촌 이런 거, 귀농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귀농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귀농 정책을 살펴봤더니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여러여러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귀농 정책은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가지 추가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귀농 정책 실패 보험 제도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귀농해 가지고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것을 두 번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고 실패를 봤으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걸 뭔가 개선 방안이야.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이야기죠. 선생님 말 이해돼 안 돼요? 이해돼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런 것을 고민해 보는 거. 선생님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특징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전남이다. 그러면 전남하면 예를 들면은 유명한 것이 뭡니까? 맛. 호남하면 손맛이 좀 유명하잖아요. 맛있잖아요, 음식이. 물론 자극적이긴 하지만 사실 손맛이 좀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도 맛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호남 하면은 뭔가 좀 맛 이런 것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냥 그래요. 왔다. 우리 엄마 음식 잘해. 엄청 잘한다고 진짜야. 그러잖아. 예? 손맛 죽인다고 그러잖아. 예? 그러잖아.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이런 것 때문에 식상하잖아. 예? 식상하다.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러잖아. 물론 전남 같은 경우 친환경 농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식상하고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성. 그러잖아요. 그럼 선생님 같으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제가 유언찮게요. TV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TV 이런 거. 그랬더니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어떠니 북한 어떤 맛집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호남 같은 게 맛집이 그래서 어떤 처음에 호남에서 가장 어떠니 지역별로 음식 잘하는 사람들 콘테스트를 여는 거예요. 경연대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연대 어떠서 거기 이긴 사람들. 그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도 전체에서 또 같이 경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면은 먼저 가볍게 시범이 우리가 세종대왕의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책을 펼칠 때 한 번에 펼치지 않았잖아요.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확대시켜 놨잖아요. 보완적.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니 전남 내의 어떤 맛집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반응이 좋으면 그걸 전국을 확대해 보는 거예요. 오, 반응이 좋아요? 이것을 전 세계에 확대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 방향이다.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이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보세요. 예를 들면은 또 예를 들면 인천이나 이런 데는 섬이 많잖아요. 섬.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도 고민해 보고 그러잖아요. 그잖아. 또 예를 들면 내가 경북이다. 독도인 것을 뭔가 좀 재밌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독도. 우리나라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독도를 뭔가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고민하는 것.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지역 재정 자립도에 도움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들이랑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재정 자립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것은 그 지방에서는 100% 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어떤 고민을 해봐라. 그것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답변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잖아. 아니 여러분 다 찾아봐 봐봐. 재정 자립 높일 수 있다. 다 나와. 뭐 관광객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을 유치한다. 대학을 해야 된다. 뭘 해. 이런 거 많이 해.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축제 같은 거 있죠. 지역에서 축제. 지방에서 축제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많이 물어요. 우리 지역 축제 같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물어봤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지역 축제 다시 하겠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역에 지역 축제 같은 거 알고 있는 참여해 본 적 있느냐? 축제의 어떤 문제점 해결 바로 거 지방에서 그 단골 질문이었죠. 요즘은 안 물어봤죠. 그것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왜? 축제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축제가 열리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자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역 축제 같은 건 대부분 적자 운영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죠? 지역 축제 여러분 또 여러분들 보시니까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경남하고 옛날에 전부가 LH 기업 있잖아요. LH 공사 유치하려고 수년 동안 싸웠잖아요. 결국 경남으로 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또 혁신도시 유치하려고 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간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각종 인프라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공공기관 안에 들어서면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뻔한 이야기들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거, 국제 행사 같은 거, 대구 세계 수영 육상권대, 이렇게 강주 세계 어떤 수영 선수권대, 옛날에 또 전남 예를 들면 F1 사업 있죠. F1 망해버렸잖아요. F1 사업 전남 망해가지고 거길로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빚만 2천억인가 졌잖아요. 그거 다 주민들이 헬스로 갚아야 돼요. 이런 어떤 이런 것들한테 국책 사업으로 전환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인천 아시안 게임 망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대구 세고 육상공사인데 그것도 흑자 못 봤어요. 그잖아요. 전부 다 막. 그런데 왜 이런 축제라든가 각종 국제 행사를 예를 들면 유치하는지 적자를 알면서도 도대체 제휴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우리 지역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서 세계에서 우리 지역에 관심 갖고 투자 좀 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축제 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오고서 알려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을 알려서 우리 지역에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축제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적자면서도 하는 거예요. 적자면서 하는 것이다.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왜 축제가 어떤 저강계 축제의 어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물어봐요. 왜 이런 축제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지역 국제 행사 같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가지려고 개최하려고 하고 행사를 하려고 할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알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지방지역은 알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들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일이 어떠니 국가직 공무원보다 어떻게 일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고민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 분권화가 점점 더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정부의 권력들이 예전에는 정부에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이라면 그렇고 정부가 지방자치에 관여하는 일들이 많았죠. 지금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계속 지방에 조금씩 더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수구조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세수구조가 국가세수구조보다 조금씩 지방세수구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도 이것도 이제 앞으로 지방에서 관할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들처럼 점점 앞으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똑같아요. 몇 대 몇 딱 정해서 정해요. 어떤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적혀주고 다른 지역이라서 많이 줄 수 없어요. 옛날 한때 난리 났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했죠? 돈을 적게 준 거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열받아가지고 싸웠잖아요. 왜 이것은 이런 국가의 어떤 세금을 차별화시키냐 싸웠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그것은 공정성의 위반인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것은 더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못 사는 어떤 좀 더 못 사는 그런 시군, 그런 같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이 되죠? 그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연한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지역 말 그대로 지역에 대한 애정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죠. 그래서 필기칸 나인 분들 있죠. 내가 우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략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들이 듬뿍 드러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기 커트라인의 나름대로 어떤 살길. 그래서 뭐 인성면접을 등한시하라. 왜? 어차피 이런 어떤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인성 면접이라든가 공직관 면접이라든가 기타 질문도 다 준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지방직이기 때문에 뭔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드러나는 그런 어떤 면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있잖아요. 다른 학원들에서 모니터를 많이 합니다. 컨닝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강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알바들이 시키죠. 그래서 여기저기 지방학원도 보고 다른 학원 선생님 강의를 봐. 그 선생님이 자료 좀 빼가려고 하고 선생님이 이런 거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앞뒤 쏙 빼요. 아따 스티만 선생님은 웃음 맞으려면 지역에나만 열심히 하겠다는 그 거짓말을 뻥쳐요. 내 말이 거짓말 같죠.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선생님을 또 비방하면서 오직 학생들만 예를 들면 학생들만 끄집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나쁜 행동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다, 여러분들 인생 막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뒤 쏙 빼요. 내가 선생님이 지역에만 준비 잘하면 웃음 맞는다. 이렇게 거짓말 친다니까요. 내 말이 거짓말 같죠. 나중에 또 그런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안증인이야. 라이브 듣는 사람들이 사안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니터링 한다고 알바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다른 강의 못 들어요. 선생님은 책 없어도 강의해요. 여러분들하고 48시간 아니 이 일주일과 6박 7일도 여러분들하고 강의 없이 여러분들 강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22년 강의했는데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커트라인 학생들한테 좀 더 전략적 다른 것도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좀 더 지역에 대한 어떤 지방직이니까 지역의 애정이 듬뿍 토일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동기 자기소개는 필수적으로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말이 중요하죠. 밑줄. 누구나 생각하는 질문에 어떻게 차별화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적인 답변이 아니라 형식, 진정성 있는 답변이 중요하다. 아까 내가 선생님이 자기소개 어떠니 지원동기 특강할 때 다 해야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뻔한 답변 한단 말이에요. 지방직은 성교순이야? 그래, 남들 많지만 해야지. 그러잖아요. 보통 받는 방법이 있대. 보통 받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보통은 있잖아요. 면접 준비 하라고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날에 가도 예를 들면 보통 맞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받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지방직은 그래. 우수 몇 명 안 나오고 미흡도 별로 안 나와. 설마 내가 미흡 몇 명 안에 들겠어? 100명 뽑는데 내가 두세 명 안에 들겠어?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고 가요. 그래도 보통 맞을 확률이 98%야. 95%가 넘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면접 준비 안 해도 상관없어. 그잖아.
그런데 이 대충 준비해도 된다? 그런 면접 강의를 도대체 왜 드려야 됩니까? 선생님 강의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아까 말했잖아. 1%라도 미입이 없도록 1%라도 더 한 명이라도 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이유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그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명심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항상 말한 것처럼 누구나 생각하는 질문, 주원 동기 자기소개 다 질문해. 그잖아.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잖아요.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순간 그런 것들은 튀는 면접이 아니야. 돋보이는 거야. 돋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돼. 튀는 행동 같은 경우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야. 예?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영혼 없는 답변들 있죠. 그런 것들이 튀는 답변이야. 여러분은 돋보이는 답변을 해라 그 말이야. 돋보이는 답변 그잖아. 그런 돋보이는 답변을 두 가지만 해.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미입을 받을 수가 없어. 전부 다 모든 질문에 돋보이는 답변 할 수 없잖아. 예, 욕심내지 마. 한 가지 지원 단계에서만가 내 개성이 듬뿍 드러나게 하고 아 됐네. 그러면 상황령 이런 거 조직생활 이런 거 관련된 질문 좀 돋보이게 좀 해보고 하나씩 만들다 보면 면접이 재밌다 그 말이야. 선생님 이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직 지금이 단톡방에 계신 분들 열심히 듣고 있나요? 열심히 듣고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